안녕하세요. 네,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평소보다 좀 짧을 것 같긴 해요. 간단한 생각이 좀 떠올라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생각이긴 한데 회사에서 되게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이 친구랑 일하는 건 좀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에 따라서 진짜 오히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반대로 잘못은 되게 작게 했는데 뭐 작은 잘못 큰 잘못 있을 수 있죠. 금액에 만약 피해를 끼치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 잘못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야. 근데 한 대로줄 거 말로 받는 그런 네, 옛날부터 저는 진짜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거 하나 없다는 말 중에서 정말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 진짜 저는 살면서 계속 이 말은 정말 맞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니면서 아주 작은 실수부터 큰 실수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 제조회사 뭐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나 아니면 제작 과정에서 무슨 뭐 박스에 어떤 글자를 누락시킨다든지, 이건 좀 엄청난 실수긴 해요. 근데 뭐 거기 뭐 박스를 다시 제작하는 게 싸냐, 아니면 거기다 이제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다 테이프를 붙이는 게 낫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하룻밤 사이에 그 온라인에 직접 사람 손으로 가격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뭐 10만 원짜리인데 10,000원으로 기입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이 팔려가지고 뭐 실수를 하는 경우는 솔직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실수를 하는 직원들은 자기 생애에, 제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입사하는 직원들 중에서 꼭 한 명씩은 딱 한 번의 실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번 실수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한 번에 그 뭐라 그럴까 충격이 굉장히 셌던지,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어쨌든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사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부하 직원이었을 때는 솔직히 제 실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막 그렇게 막 일이 실수를 해서 혼났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막 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물론 혼난 적은 많죠. 내가 왜 혼나야 되나 뭐 이러면 혼난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실수 혼난 적 없어서 일단 예를 저희 부하 직원이 했던 걸로 예를 들을게요. 특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남자분들이 막 우우하고 읽고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제 밑에 그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남자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여자 직원들은 디자인 쪽이나 좀 관리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약간 물르고 뭐 QC를 해야 되고, 제작 과정이나 뭐 3D 쪽, 뭐 하여튼 영업 쪽도 그렇고 솔직히 남자 직원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실수들이 있냐면, 어쨌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사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전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림이 싹 다 그려집니다. 또 그려지는 상사가 좀 일을 잘하는 상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려졌기 때문에 그냥 딱 쉽게 이렇게 됐네, 이거 뭐 좀 아쉽게 됐다.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크게 혼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돼가지고 뭐 했네, 딱 이런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 중에서 사실은요 제가요 이거를요 이렇게 하려다가요 저렇게 하려다가요 더 잘하려다가요 뭐 이쪽에서 이렇게 했고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노력을 했으나 뭐가 안 돼가지고요 뭘 했는데 또 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댔고 또 제가 일이 너무 많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단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아 이렇게 됐네. 그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수정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이제 쪼이는 거죠. 내가 실수한 게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너무 많은 거야. 자기는 이 실수를 한 이유가 너무 많아. 뭐 그래서 변명이라고 하죠. 보통 그거를. 근데 변명이 막 너무 과거부터 막 쫙 이게 듣고 있는 상사가 그러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맨 처음에는 그 하나만 짚고 딱 이거 잘못했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거는 그럼 좀 화가 나요. 아, 뭐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지? 그냥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딱 끝나면 되지. 뭐 이렇게 변명해요. 물론 자기는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언제 하냐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뭐 불차리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그 순간에 끝내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술자리라든가 아니면 커피 한잔 하거나 무슨 따로 이제 뭐 메신저로 이런 걸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정말 제가 잘못을 했었고 나름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따로 톡을 날려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상사를 화를 안 나게 하는.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화가 있는 상태에서 너를 혼내기 싫어 나 멋있는 상사하고 싶어 그래서 짚고만 넘어갈게 하는 상사를 붙잡고서 말을 길게 끌어서 하면 상사가 그래? 그럼 너 이건 왜 이렇게 했어? 그럼 그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했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얘가 더 억울해. 그러면 사실은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 지금 일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까지 막 별의별 얘기가 다 하면서 더 화를 건드려. 그러면은 누구는 안 바쁘냐는 거지. 그러면서 화가 점점 도다가 폭발해서 요만한 일이 이만한 일이 되는 경우를 정말 생각보다 많이 겪었어요. 이게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상사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았지? 아니 나는 잠깐 요거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왜 오늘 이렇게 큰 사단이 난 거지? 영문을 모르겠어.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 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또 해. 또 잘못했어. 또 잘못했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반복이 매번 다양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좀 문제긴 하지만 그 다양한 잘못을 할 때는 다 시행착오라 생각을 해요. 근데 같은 잘못을 계속 할 때는 조금 이제 불러다 약간 엄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그거에 대한 또 자기 변명이 한 산이야.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더 잘했는데 이거는 왜 칭찬을 안 해주셨으며 이거는 왜 모르시며 왜 이것만 갖고 나를 달달달달 볶냐는 거죠. 굉장히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일단은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을 크게 키우면서 상사의 인상에 쟤는 변명이 너무 많은 사람. 그냥 일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살짝 잘못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잘못이 크게 이제 제 인식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쟤는 잘못을 가끔 한 애가 아니라 쟤 또 잘못했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작은 실수를 해서 저는 실수했는데 지나갔네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얘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게끔 해서 대화를 진행시키게 하면 얘 또 그랬어? 또 피곤한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거의 뭐 이제 저 이제 부장이고 저 과장급들이 딱 있는데 뭐 제가 말이 부장이지 뭐 부서가 좀 틀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부서 과장급들도 거의 동급으로 대해주거나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이건 죄송한 사장님한테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제 목소리가 더 커진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너무 막 이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어느 친구들은 그 친구들만 사장님 방에 들어가면은 그 층 전체가 난리가 나요.
너무 시끄러. 사장님이 노발대발하고 그 층은 모두 그날 살벌해.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그 1년이 가거나 2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들 지쳐버리고 사장님의 심기를 이 과장님들이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장님이 제 또 느낌이 그랬어요.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쪽 얘기도 그러니까 저는 막 이쪽 얘기도 들으면서 근데 내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너무 하셨네. 근데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 또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막 그 친구들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일을 왜 쉽게 처리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지? 좀 빨리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지 하면서 또 사장님 목소리가 늘 이제 그처럼 원성이 높아지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도 이제 그 상사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오늘 또 뭐 분위기 안 좋겠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도 제가 그 친구들이랑 사장님이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느낀 건데, 사고가 났어요. 개발회사고 제조를 하는 회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고 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형이 잘못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다 나왔는데 나놓고 보니까 이상해?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물건이 수입이 됐는데 뭐 박스가 잘못 뭐 이렇게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엄청나게 당연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내 선에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빨리 끝내서 후다다다닥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요거는 사장님이 되게 특정하게 잘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빨리 컨펌 받고 빨리 혼나고 그냥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물건을 내보내거나 이거 빨리 정리하거나 물건을 팔아야지, 아니면은 빨리 되돌려 보내거나 어쨌든 수습을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바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회사가 뭐 엄청나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선에서 그래도 경험이 훨씬 더 어떠한 그런 직원들보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든가 막 속상해는 하시죠. 왜 이렇게 했니? 하지만 빨리 처리하자 해서 이렇게 하시는 편인데, 요거를 가지고 자기네 딴에는 혼날 것 같은 거야. 일단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쿵짝쿵짝 하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수습할까 저렇게 수습할까 하면서 이제 공장도 찾아다니면서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그게 정확했고 빨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서 나중에 보고들을 위해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제가 참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빨리 해결해야 되고, 공장에서도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기다리고 저기서도 기다리는데 이거 도대체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야. 묻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보고하자. 그래서 뒤늦게 보고했다가 아주 그냥 된통 이제 푸푸풍이 그냥 확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 직원도 한 번 그래도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적으로 뭐 이렇게 MD 쪽이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객께 큰 배상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솔직히 그런 일 생기면 잘잘못을 따지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잘잘못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고, 특히 고객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MD랑 최대한 빨리 모든 걸 손발을 맞춘 다음에 우리네 책임 내겠지면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돈 계산을 이렇게 하고 빨리 고객한테 물건을 내보내거나 빨리 수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경험이 농축이 돼 있어서, 만약에 그때 그 일을 나한테 빨리 보고를 했다라면 우리 회사가 손해를 덜 보고 이걸 저쪽 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었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자기네들도 나름에는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고 한 거고,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으시니까 힘드시니까 저희가 힘들지 않게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잘못 일을 처리해서 다들 낑낑낑낑낑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딱 보고 해줬으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확 내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정도의 작은 규모라면 너네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나한테 보고를 해다오. 이것도 뭐 그렇게 좋게 끝났지만, 잘못을 내가 마무리하려고 괜히 애쓰다가 더 크게 혼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못을 했는데 위에서 혼을 내니까 자꾸 이제 변명을 하고 싶어져. 왜냐면은 그 모든 사건에는 사실 원인 분명 다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상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던 간에.
그러면은 다음번에 같은 일이 있을 때 이번 시행착오를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같은 반복을 안 하게끔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긴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게 괜찮은 직원으로 생각이 되기보다는 좀 남 탓하는 직원, 변명하는 직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잘못을 하고도 칭찬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겠죠?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차적으로 제가 저번에 잘못했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진짜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살아요. 네, 너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변명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그냥 한번 빵 맞아야지 이게 빡 와가지고 정신 빡 차리고 하지, 그거를 매번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 되는 거죠. 깔끔하게 일하는 직원이 멋있고 성장할 수 있고 상사로부터도 좀 이쁨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시간이 16분이 됐습니다. 네, 폴리의 생존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